천무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무선 속도로 생산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239 천무 18기가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불과 2달 지난 6월 11일 K239 천무 12기가 K9 자주포 6문과 함께 인도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당초 K239 천무는 월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12기가 갔다는 것은 생산량을 최소 600%나 증가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긴급한 요구가 가장 크지만 그 못지않게 숨겨진 비밀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약 35억 달러 규모인 218대를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의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천무 72대를 추가 공급하는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최초 288대보다 2대가 많은 총 29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량 도입을 계획했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수량을 낮추거나 2차 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239 천무는 재빨리 2차 계약을 맺고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이 도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서 활약했던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공격 목표로 폴란드 북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수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 북동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역의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하고 발트 3국을 나토에서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이 노리는 곳은 정확히 폴란드 북동부 수바키 회랑으로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폭 65km 육상 통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은 칼리닌그라드의 가상의 적을 핵탄두 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핵 무기 훈련 2단계에 레닌그라드 군간국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동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대한민국 삼축 체계처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급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폴란드에게는 현재 1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육군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테크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에이테크스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남은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져 미 본토에도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천무는 당장이라도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북동부를 뚫고 들어올 때 멀리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원래 사거리 80km 유도탄 CZR-80을 사용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최소 100km 이상 넘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했고 미국 에이테크스처럼 사거리 300km의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에게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KT-SSM, KT즘을 문의했고 단순하게 탄도만 교체하려 했던 KT즘2 개량 사업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T즘2는 이중 목적탄 DPICM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사정거리를 최대 범위인 300km까지 확장하기 위해 직경을 400mm에서 600mm로 확대했습니다. 폴란드가 KT즘2 개발 계획에 협력하게 되면서 원래 2034년으로 예정되었던 사업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무려 4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은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에이테크스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KT즘2가 완성되면 서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DPICM 탑재 전술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목적 자탄은 낙하 도중 공중에서 열려 자탄으로 사방으로 흩뿌리고 자탄들은 지상에서 떨어져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걸프 전쟁에서 확산탄의 위력을 실감한 이라크군은 당시 미군이 쏘는 로켓의 자탄을 스틸레인, 강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KT즘2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북한의 평양,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된 방사포 진지들을 전부 쓸어버리고도 남는 500발 이상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인 B형은 미사일 한 발에
각각 수류탄 위력을 내는 275개의 자탄이 들어있고 이것으로 축구장 두세 개 면적에 쏟아부어 그 이때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로지 북한 방사포만 잡기 위해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한 KT즘은 더 무서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이테크스는 발사 진지로 나온 표적만 파괴할 수 있지만 KT즘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사포까지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KT즘2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가질 때 이미 두 발의 KT즘2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국 KT즘2를 천무에서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폴란드, 사우디, UAE, 이집트 등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는 KT즘2는 180km급 사거리를 가진 KT즘의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리고 한국군이 대량 배치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입니다. 천무를 구입한다면 KT즘2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즘은 대단히 복잡한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와 달리 물량전을 위해 대량으로 퍼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염가형 미사일입니다. 처음부터 미사일이 한 발에 300만 달러가 넘고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가 넘는데 KT즘은 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KT즘2도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싸고 납품이 빠르며 한 번 쏘면 강첩이라 불리듯 무시무시한 위력을 내기에 KT즘2는 모든 나라가 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T즘2를 장착한 천무는 무엇보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조짐에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 타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미사일을 가지고 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며 지금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경험할 만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 디펜스 24는 한국에게서 천무에 사용되는 핵심 무기 체계 사거리 80km인 239mm 유도 로켓탄 관련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양국 간 협의된 계약 조항에 따르면 폴란드 국내에서 10,000발 이상의 239mm 유도 로켓탄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T즘2까지도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한 잠수함 조달과 KF-21 보라미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에 폴란드에게 KT즘 관련 기술 이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이런 기술을 가지고 천무를 생산한다면 유럽으로 급속히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를 비교 시험해 K2 전차의 우위를 확인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당초 18대를 도입하고 옵션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비용과 인도 시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18대 추가 도입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망을 강화시키겠다며 장거리 로켓포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해 성능을 확인한 노르웨이는 K239 천무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장거리 로켓포 구매를 추진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정 로켓 K239 천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천무를 도입한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기지를 포격해 큰 성과를 내며 시스템 능력을 입증했고 폴란드는 지금 최전방에 빠르게 천무를 대량 도입해 시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도입하려면서 한국산 강철비 천무는 또 다른 한국 방산 수출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